자, 그럼 주봉 마감이야 뭐 이제 너무 많이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캔들도 너무 작았기 때문에 크게 뭐 시향을 공유할 게 없었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A, B, C 파동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몇단 식으로 한다고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점 말고 앞전 파동에서 생긴 주요 넥라인을 지지하는 걸로는 손절을 안 보십니까? 고점 말고 앞전 파동에서 생긴 주요 넥라인. 고점 말고 앞전 파동에서 생긴 주요 넥라인. 예를 들어서 고점 말고 여기서 생긴 주요 넥라인 뭐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건가? 얘네들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피고 긋고 여기 뭐 0.618 뭐 이런 데 넥라인 얘기하는 건가? 봐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어딘가 파동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걸렸을 때는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거 618 걸렸다는 거, 요렇게는 체크 안 합니다. 저는 요렇게는 체크 안 합니다. 체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게 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냐면, 자, 요 파동이 하나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마무리를 합니다. 이 파동이 하나 나왔죠. 마무리를 합니다. 요 파동이 하나 나오죠? 그럼 저는 요 파동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동만 봐요. 새로운 파동 볼 때 언제까지 보냐? 이 파동이 이 파동과 연결할 수 있는 레벨이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 전파동에 나왔던 지지저항이나 넥라인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파동에서 생성되는 넥라인이나 지지저항에 얘가 그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싸리 이렇게 A 파동이고 B 파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거 A, B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파동의 마무리가 됐다. 얘도 파동의 마무리가 됐다. 얘가 파동의 마무리가 된 걸 어떻게 하냐면 이 B파동이 파동의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B파동의 파동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건 이 A파 저점을 깨는 순간, 얘를 깨는 순간, 이거 B파동이었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A파동이잖아. 근데 이 A파동과 이 B파동의 레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의 레벨과 맞춰지기 전까지 저는 여기서 나왔던 지지나 잘 참고는 안 해요. 굳이 얘를 참고한다 그러면 앞으로 참고하게 될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차트가 더 내려갔을 때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될 거라는 거. 그거는 그저 거래량 때문이죠. 비파동에서 솔직히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워낙에 zz밥이라 비파동은 신뢰도 없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만약에 올라가는 파동이다라고 내가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올라가는 파동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전 전고점의 A파동 지지를 조금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고려를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라인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혹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고 다시 저항받고 내려가느냐 요거를 좀 포인트로 보죠. 지금 저항 걸린 자리도 저는 좀 중요하게 봤는데 그런 비파 손절은 무조건 앞전 파동 넘기고 지지 나왔을 때인가요? 와, 저 지지 점 하나 잘못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잘못 읽을 뻔했어. 앞전 파동 넘기고 지지라 하면 뭐 이런 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받는 요 모양 얘기하는 거야? 요 모양? 맞나? 나는 요렇게까지는 대응을 안 합니다. 일단 비파동은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를 못 올리는 파동이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추세를 맞고 상승했는데 요 정도 추세로 꺾이는 파동이 있습니다. 요랬을 때는 꺾이고 내려오는 경우가 확실히 뭐 어느 정도 한 5분 봉에서 눈에 보인다. 그럼 롱 잡았던 거 그냥 자릅니다. 롱 잡았던 거 그냥 무조건 잘라요. 왜? 나는 여태까지 내가 이 비파동에서 롱을 들고 있었던 근거가 뭐야? 추세잖아.
고점 올렸죠? 고점 올렸죠? 고점 올렸죠? 저점 올렸죠? 저점 올렸죠? 저점 올렸죠? 이걸 깨는 순간 이 안에서의 채널 파동 매매는 끝난 거야. 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해도 요거는 자르는 게 맞습니다. 왜? 내가 매매했던 근거는 추세를 올렸던 근거, 이 추세가 근거였으니까. 그럼 저 근거가 끝났으면 얘가 아무리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자르면 돼요. 심플하게.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자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세로 매매를 하지 않고 얘가 그냥 비파동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 라인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을 여기까지 보통 체크를 해요. 1.236이나 1.381까지.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까지 대응을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자릅니다. 요거는 이제 저까지 대응을 하는 이유는 불규칙 파동 때문이겠죠? 이게 쏨쏨이가 좋아하는 뭐 요런 파동 때문에. 왜? 이거 고점이잖아요. 고점에서는 저런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 사이비 고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굳이 뭐 요렇게까지 대응을 합니다. 요게 아니면 뭐 굳이 뭐 따로 대응을 하진 않고 비파동 그렇게 대응을 해요. 잠시만요. 224일선 지지. 반털. 나 있다. 지지를 했으니까 반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라인이 나왔으니까 진입시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진입시드를 넣어보지만 지금 피보도 안 재고 진입시드를 넣었기 때문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조금 아쉽죠. 네, 아쉬워도 파동의 크기가 별로 뭐 그렇게 뭐 이쁜 파동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볼 만한 자리긴 했죠. 받아볼 만한 자리긴 했는데, 기대만큼의 거래량은 아닙니다. 과연 요 정도의 거래량으로 요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롱은 대충 들고 있다가 텁니다. 언제쯤 털 거냐? 굳이 여쭤보신다면, 저는 약간 요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파동 같은 경우에, 자, 요렇게 그어보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받아봅니다. 즈즈즈즈 내려가서 여기 온다. 그럼 한 번 더 받아봅니다. 그럼 나의 평단은 이쯤이 되겠죠? 내려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털면 돼요. 여기는 숏을 계속 홀딩하고 있을 거니까 상관이 없고.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얘를 C1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죽어버려 이 자식아.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알아? 그게 너의 신의 한 수가 될지. 지금부터 차트가 쭉쭉쭉 내려갈지. 이게 지금 반등이 그냥 이평 반등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의 확률이 커요. 이평 반등 플러스 나쁜 반등 자리가 아니었구나. 우리 여기 아까 왜 반등 자리를 봤니? 갭 차이 때문에 뭔가 살짝 저기를 반등 자리로 봤던 것 같은데. 그쵸, 반등 자리가 좋은 자리였구나. 여기 여기였나? 아니지, 여기였지. 여기. 그치. 여기. 이제 뭐 엉뚱한 데서 반등을 했네? 이평 밟고 반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뭐 1분봉, 5분봉 여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크게 보는 그림은 이거예요. 오늘 이거 커뮤 올리려다가 내가 말았는데, 저기서 왜 반등이 나서 올라갔을까 생각한 사람 있어요? 지금 왜 차트가 이렇게 ABC로 올랐을까 생각한 사람?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칭찬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차트를 열심히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오늘 차트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나온 상황에서 저기 좀 작게 본다면, 자, 여기서 급반등했던 이유 찾은 사람. 땡. 이평 되돌림은 뭐야? 와, 니네 진짜 작은 봉에서만 매매를 하는구나. 저 때 뭐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이나 뭐 날봉이나 한번 체크해 봤어? 날봉 이평에 뭐가 있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그건 좀 어거지다.
좀 어거지다. 그렇지. 4시간 뭐 22평을 봤어야지. 이거를 봤어야지, 얘들아. 이전 A파 저점, 씨. 이걸 봤어야지, 얘들아. 수급선인데. 이게, 이게 만약 이 수급선이 한 어느 정도 중요성이냐면 15분봉 확률기 정도는 돼. 1시간 확률기만큼, 1시간, 얘기, 제가 1시간 확률기만큼 그렇게 막 신뢰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15분봉의 확률기 정도의 저게 되돌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2평 되돌림? 뭐 2평 V자 반등 뭐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항상 그 반등을 했을 때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는 2평 반등일 경우가 많다고. 그래. 4시간 보 21선이었어. 11, 5일 아니었어. 21선이야, 21선. 그래서 요거 딱 반등하는 거 보고 얘 가봐야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공고히 했었고, 근데 나하고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야 돼. 얘가 V자 반등이구나. 그럼 V자 반등이면 가봐야 라는 생각을 좀 비슷하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 지금 뭐 한 거야? 여기 어디야? 이거 BTC 맞아? 리플레이 켜놨구나. 아이씨, 깜짝이야. 자, 어쨌든 오 한량 신의 한수. 특히 운이 좋은데 아주. 그래. 너무 작은 봉으로 차트가 전개된다고 해서 너무 작게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쵸.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런 건 이제 바닥 거래량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뭐 15봉으로 본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죠. 결국에는 이 거래량보다 나온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ABC가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이딴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주지 않고 내린다고 해도 요 저점을 만약에 안 깬다. 안 깨면 뭐 ABCX, ABC 하나 정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자리 자체가 계속 이제 좀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패턴이 보인다. 그럼 또 자르면 되겠죠. 자르고 다시 포지션 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이게 요즘 매매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매매가 쉽다라기보다는 요즘 차트가 참 읽기 쉽지 않아. 예전에 너희가 모르고 읽을 때랑 지금 막 이렇게 막 같이 공부하고 지금 진짜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도담대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 예전에 솔직히 도담이가 뻑하면은 뭐 우리 도담대 사람들 웬만하면 뭐 상위 10%다 뭐 이딴 소리 했는데 난 그 개소리라고 생각했거든.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어. 하다 못해서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뭐 잘한다라는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뭐 깡차트는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파동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혹은 누가 이평을 기준으로 잡고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도담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5% 정도밖에 자기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막 더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세뇌를 시켰던 부분이 계속 기준점 잡아라. 왜냐면 어떤 기법이나 누군가의 재해석을 보려면 누군가의 것을 재해석을 해서 보려면 내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 다 주워 들어봐야 독이 될 확률이 더 커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좀 이제 기준점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는 대한민국 한 10%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 그 10%가 뭐냐면
그나마 좀 노력해서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 좀 사람들 앞에서 쪽팔려도 나대면서 좀 당하면서 자기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겨우 10%야, 10%.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10% 차트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차트쟁이가 돈을 벌어야 10%가 되는 거 아니거든. 나는 분석 정도로 하면 거의 한 3% 내지 안에 들지 않을까? 매매를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다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는 좀 다들 진짜 기준을 갖고 하는 것 같아. 쏨쏨이도 뭐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요즘 쏨쏨이 유튜브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차트도 그 정도면은 뭐 나배드하게 보는 것 같고 아씨 1차 액자 너무 빨리 날렸나? 에이씨 화가 나네. 아이고 그냥 복마감까지 좀 냅둘 걸 너무 성급했다. 224일선에 눈 돌아가가지고 이래서 진짜 같이 매매하면 안 돼. 그냥 혼자 매매했으면 이렇게 쓱 보고 뭐야 아직 멀었네. 아직 1대1도 안 찍었는데 이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자꾸 내가 차트를 못 보니까 막 강의한다고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우씨 깜짝이야. 이렇게 보다 어우씨 깜짝이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닌길이. 근데 파동이 왜 이래? 짜증나. 열받아. 자, 여기서 한 번 더 받는다고 했죠? 근데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죠? 병신이세요? 아씨. 받으려고 했는데 쳐 올라가고 있어. 짜증나. 와, 한량, 씨. 그래, 저렇게 운도 좋아야 돼. 매매를 할 때. 실수로 불을 탔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뭐, 내끼리죠? 아이씨, 너무 열받는다. 근데, 여기서 반등해서 좋을 게 없는데? 그럼 차트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머리가 꼬입니다. 매매가 꼬여요. 그냥 꼬리 잡고 내려오기를 바라셔야 돼요. 거래량 봅시다. 거래량 터졌다. 아이씨. 이러면 좀 타협을 해야겠죠.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받겠습니다. 얘가 봐서 또 거래량이 빠지면서 올라가면 또 그때 대응하면 돼요. 어쨌든 지금 상승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가다 어디 뭐 382 근처 뭐 이런 데 나오면 털면 되죠 뭐. 밑에 반익 너무 빨리 했다. 짜증나. 어? 열받아. 하지만 이렇다면 이 녀석을 고정 거래량을 두고 이제부터 여기가 C1이 될 수도 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전파동에 A, B, C 파동의 거래량보다 일단은 높은 거래량이 나왔죠. 아직 더 두꺼워야 돼요. 더 두꺼워야 돼요. 피레침이기 때문에 지금은 X파로 가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얘가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동반이 된다. 그러면 X파가 아닌 새로운 추세 A파동으로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롱을 그렇게 판다고 해도 일단은 뭐 손절 라인이 너무너무 깔끔하죠.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얘가 솔직히 딱 까놓고 내려간다고 한들 조정을 한번 주고 가겠죠. 리테스트 주고 갑니다. 안 쫄아도 돼요. 이러면서 지금 겁나 피부 재고 있어. 물릴까봐. 저런 식으로 꾸역꾸역 내려가는 파동 모양 안 좋습니다. 이쁜 파동 모양 아닙니다. 저렇게 내려가면. Shit the fuck. 이래서 방송할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나? 괜찮아.
와, 10,000원 벌었다. 저는 환경 때문에 양빵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매매를 항상 앉아서 진드거니 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또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방향으로만 매매를 하면 보이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못 해요. 갑자기 이 방향이 보이는데 내가 만약 그거에 반대 포지션을 잡고 그냥 반등이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내가 이제 뭐 좀 시드가 넉넉하고 인터넷도 잘 되고 차트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느 환경에서든 볼 수 있다면 양방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경에서 저는 양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롱 잡아놓고 이렇게 쭉 기다리면 되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대파동 매매를 하자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놓쳤잖아. 놓치면 이제 요 조정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겠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조정인지 여기까지 조정인지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을 할 거면 저는 여기서 숏 타겟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숏을 잡고 있지만 근데 얘가 만약에 요 파동 안에서만 조정이다. 그럼 저는 빨리 판단해서 여기서 이제 롱 타겟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다가 놓쳤어. 못 잡았어. 그리고 차트가 이미 이만큼 오르고 있어.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역추세 매매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짧게 짧게. 그래서 양방을 하는 거야. 티거 USDT인가요? 그게 뭐예요? 티거 USDT?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티거 USDT?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분석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선물 매매한 경력이 이제 한 1년 좀 넘어요. 1년 좀 넘기 때문에 무슨 뭐 거래소의 어떠한 상세한 내용이나 뭐 초트처럼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고 이러진 않아요. 용어도 잘 모르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영어로 좀 이거를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용어를 몰라요. 전문 용어. USDTP? 그게 뭐야?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USDTP가 뭐지? 그거는 나중에 초토 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 퍼페추얼. USDT 퍼페추얼로 안 봐요. 현물 차트 봅니다. 현물 차트 봐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USDT 테더. 그냥 요거 봅니다. 저게, 선물은 뭘로 나오나? 저 무슨 퍼페추얼이라고 나올 텐데. 이게 선물, 이렇게 딱 해보면, 여기 퓨처 컨트랙으로 나오죠. 퓨처 컨트랙. 요게 이제 선물 차트고, 저는 이제 현물 차트로 봅니다. 현물 차트. 그냥 일반 현물 차트로 봐요. 왜냐면 어차피 현물 선물 괴리는 좁혀져요. 그 안에서 뭐 누가 뭐 어떻게 먹고 뭐 어떻게 먹고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거 신경 써서 매매를 안 합니다. 현물도 저는 안 하고요. 선물로 시드가 좀 많이 불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스팟으로 빼가지고 그때는 뭐 현물을 손댈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딱하니 현물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차트를 100%잘 본다라는 생각은 없고 일단은 재밌어요. 재밌어서 이런 분석이나 관점을 공유를 하는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좀 시간의 괴리를 해결하고 싶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요거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지표를 봐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깡차트, 무조건 깡차트입니다. 무조건 깡차트 내에서 저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요거 좋아합니다. 요게 저한테는 게임이고 재미예요. 차트를 보면.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딴 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지호가 돈 줬네. 한량이는 술을 끊어야지 뭐. 쟤는 왜 이렇게 술을 먹는지 모르. 나이도 어린 게. 아니 아직 하고 있어. What can I do for you? No? 어, 내일 할 거. 오늘 땡겨서 하는 거. 내일 못 할 것 같아. 내놔. 니네만 왔다 갔다 안 하면 돼. 내놔도 상관없어. 문 열어놔. 몽고 오히려 나오고 싶을걸? 중요한 거 다 했어. 몽고 이리 와. 사랑해. 오늘도 일로 와. 자, 질문 있을까 없쇼? 어우, 아빠 입에 혀 넣지 마. 입에서 똥 내놔. 아니야. 혀 넣으면 안 돼. 겁내 덥죠. 여기는 항상 여름이라 무지하게 덥다. 자, 잠깐 이러면 좀 엑스파의 냄새가 나죠? 엑스파의 냄새가 좀 납니다. 조정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량이 쉐키 젖됐다. 깝치더니 잘됐다. 일단은 위로 ABC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여기는 항상 에어컨을 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들이 다 좋은데 애들 생식하거든. 생식을 해서 고구마, 브로콜리, 당근 그거 다 삶아가지고 사료하고 비벼주거든. 그래서 얘네들 입냄새가 근데 그걸로 자꾸 핥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핥지마. 아빠 몸이야 그거. 아니야. 얘가 핥고 나면 정말 똥냄새 나요. 정말 아가리 똥내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 A 고점 받고 저항받아라? 어디 봅시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지지선 두 개 체크했잖아. 하나 브레이크 걸리고 여기는 이번에는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죠. 지금 반대 물량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숏 쳐놓은 물량과 지금 여기서 롱 받은 물량이 동일해요. 숏은 중파동 이상 관점이 추가적인 하방이 있기 때문에 숏을 유지를 하는 거고, 롱 같은 경우에는 그 하방을 보고 있더라도 차트가 다 형성이 될 때까지. 왜냐면 만약에 이게 X파면 한 파동 더 위로 ABC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전 중파동하고 연계를 했을 때 확실히 7, 8, 6자리를 찍어줄 수도 있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이 두꺼워지는지 얇아지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이동평균선이 어쨌든 지금 1시간 확률기를 다시 몸통으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할 시그널이다. 근데 바닥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저 바닥거래량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4시간 21선 지금 2번 지지를 해줬죠. 근데 얘가 2번 이상 지지를 안 해줄 확률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못 올리고 또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약간 중기 관점에서도 좀 하방의 스탠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기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간 파동 요 따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앞에 요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요만큼, 지금 요만큼 잘 올라서 추세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2번 딱딱딱 지지를 하면, 여기서 요번에 지지 못하고 빠지면 아무래도 요만큼의 추세만큼 요만큼의 한 추세가 더 나오겠죠. 요 봉의 크기만큼. 출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담대 가입하고 수익률과 수익은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데 복리 욕심 때문에 출금을 못하고 원점인 경우가 많아요. 글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래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깜냥이 얼마까지 굴릴 수 있는지를 깜냥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만불까지는 깜냥이 됩니다. 만불까지. 왜냐면 일단 만불 한 두 번은 만들어 봤고 얼마 전에 세 번째 거의 다 갔을 때 약간 좀 우체국 사건이라는 게 터져서 차도 망가지고 시드도 날아가고 이랬던 경험이 있긴 한데 개인 깜냥이에요. 저는 만불 정도 되면 반 출금합니다. 만불 정도 되면. 왜냐면 여태까지 만불 찍었을 때 한 번도 출금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저는 좀 욕심이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만불을 찍으면 반은 출금할 예정입니다. 5천불 남겠죠? 5천불로 또 똑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만불 된다. 그럼 또 5천 뺄 겁니다. 그러면 내 지금 선물 계좌에는 5천 테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에는 만 테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 만불을 찍으면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냥 만불로 매매할 거예요. 그럼 만만이 되겠죠? 만불. 그리고 또 여기서 뭐 2만불 되면 또 한번 출근하고, 그리고 요거 항상 이렇게 같은 비율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2만으로 매매를 하면 여기 계좌에 2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또 내 깜냥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5천 테더로 매매를 하는 게 뭐 크게 뭐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전에는 조금 두려웠는데 지금은 좀 깜냥이 생겨서 안 그런 것 같아요. 본인 깜냥을 잘 아셔야 돼. 수익을 많이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스팟으로 조금씩 빼는 맛을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아직까지는 막 선물로 돈을 막 그렇게 잘 벌어본 적이 없어서 막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출금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제가 이제 현생을 사는데 현생에 좀 돈을 넣어야 될 때는 빼곤 해요. 그래서 선물 계좌가 막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한번 빼거나 막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어째 한번 청산 나가거나 뭐 이런 거에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저도. 아 나는 저런 불숨에 익절 날숨에 출금. 촌스러워. 그래요. 또 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면 내일 평일이죠. 오늘 그나마 제가 좀 일찍 라이브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 시간은 11시 넘었잖아. 12시 다 돼가잖아. 뭐 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라이브에서도 영상을 좀 뽑아놔서 오늘 굳이 영상 뽑을 필요가 없어서 강의는 아까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게 진짜 개꿀이야. ABC 매매 어떻게 하는지. 진짜 나는 그렇게 매매를 해요. 만약에 그 매매를 하는 방법이 본인한테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트라이 해보시면 됩니다. 부담이 되면은 그때는 빼야 돼. 그게 본인의 깜냥일 확률이 큽니다. 100만 원으로 하다가 200만 원까지는 잘 됐는데 200만 원 한 번에 늘려면 좀 쫄려. 그럼 100만 원 빼세요.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다. 내 깜냥 안에서는 시드가 굉장히 빨리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내 깜냥이 50만 원이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되게 금방 불려. 근데 200만 넘어가면 시드가 너무 늦게 불려. 그거는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을 빼고 다시 50으로 하세요. 왜? 그거 10번 하는 게 200에서 5배 만드는 것보다 50만 원으로 10배 불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20만 원, 200만 원 2배 불리는 것보다. 왜냐면 이제 시드도 부담이 없으니까 포지션을 잡고 뭐 할 때도 그러니까 망설이는 건 좋은데 망설임이 우유부단해지는 경우도 있거든. 어느 정도 내가 차트를 보고 분석을 좀 한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드를 조절이 만약에 비중이나 배율 조절이 안 된다면 시드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고배 쓴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세요. 내가 저배 쓴다. 그럼 비중을 늘려도 크게 부담은 없잖아. 뭐 50만 원으로 매매를 할 때는 뭐 한 20배, 25배 정도 썼다면 그게 이제 뭐 한 500만 원이 됐을 때는 반으로 줄여야죠. 뭐 10배율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5배율 정도로 하고 비중도 분할도 평소에 뭐 한 2번 했던 거라면 분할도 한 4번 정도로 넉넉하게 하시고 비중을 줄이면 찬스가 많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보통은 레버를 쓰잖아요. 선물하는 이유로. 레버를 쓰는데, 레버를 쓰게 되면, 이 50만원짜리 비중이 레버를 쓰는 순간 500만원이 돼요. 그죠? 이게 솔직히 이거로 매매하나, 요거로 매매하나 같습니다. 같아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청산이 가까워요. 근데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수익률로 따지면, 이 청산되는 퍼센테이지보다 이 수익률에서의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 레버를 땡기는 건 깜냥이 없다라기보다는 시드가 없기 때문에 레버를 땡기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시드가 충족해지잖아요. 한 500 정도 시드가 된다. 그러면 레벨을 반으로 줄여요. 왜? 수익률이 상관이 없어.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내가 50만 원으로 10배 치는 거하고 50만 원으로 20배 치는 거하고 10배는 좀 오바고 한 15배, 뭐 20배, 25배 이거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여기 500으로 5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10배 레버지를 썼어. 500이잖아. 근데 난 수익이 100% 나면 내가 500만 원에 100%를 먹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 계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것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그랬었어. 내가 50만 원으로 100%를 먹으면 레버를 땡겼기 때문에 500만 원에 100%인 두 배를 먹을 줄 알았어. 1000만 원.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50만 원에 두 배인 100만 원을 먹더라고. 그것도 수수료 까이고. 그러면 굳이 수수료 많이 들여서 청산이 가까운 이 매매를 왜 해야 돼?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레버를 크게 쓰지 않아요. 비중이 커지면.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한 50만 원 정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빼고 내 깜량을 100만 원을 올리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 공부하는 중이시면 다시 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150을 스팟에 넣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비트를 천천히 사든지. 저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매달 50만 원씩 그냥 비트 사라. 50만 원씩. 단 이 룰을 어기지 마라. 100만 원 사거나 200만 원 사지 마라. 돈이 있어도. 그냥 50만 원씩 꾸준히 사라 이거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하지 말고. 이번 달 말까지. 그러면 내년 중반기 정도면 현물이 빚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금 얘가 얼마 만에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신호 줄 거 다 주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현물을 태우고 했으면 누구나 돈 벌지 않을까? 얘가 어찌됐건 한 봉우리 더 나와서 이 정도의 조정을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이게 A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A파동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냥 거래량 없죠. 유동성이 없잖아. 이만큼 유동성이 없잖아. 물론 이게 다 매집을 해놓고 이 금액이 안 나갔다라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요런 데 폭발적으로 터지, 요런 데서 폭발적인 매집이 일어났겠죠. 허나 이렇게 바닥 거래량이 나오는데 요런 데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됐을 거고 거래량이 토막이 나고 요런 데서 이제 유동성이 빠지니까 차트가 못 오르는 건데 근데 얘가 유동성이 빠지다가 아마 한 번씩 죽일 겁니다. 던지라고 물리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서 이런 거에 던져지겠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존버 겁나 잘해가지고 솔직히 요 정도 존버는 나쁘지 않죠.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도 존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아우 끔찍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비중 배율은 제가 제 선물학개론 1편은 멤버십 아니라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레버레지 관련돼서도 강의가 있어요. 물론 옛날 거라 지금 또 생각이 바뀐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생각이 바뀐 거 보시려면 멤버십 하셔야 되고 예전 것도 그렇다고 나쁜 자료는 아닙니다.
예전 거 다 보셔도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주봉 요 비트 분석 영상은 금방 해서 올릴게요. 올리고 강의 영상 아까 한 거는 요번 주 내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저 어제 라이브 했던 것 중에 강의 한 3개를 지금 예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님들 그거 내가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예약으로 영상을 올리면 멤버십으로 못 올려요. 일단 올라갔을 때는 멤버십이 아니라 공개로 풀린단 말이야. 그럴 때 빨리 보세요. 근데 그 시간 내가 랜덤으로 하고 있어. 언제 올라갈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거 왜 공개로 돼 있지? 라고 하는 순간 2학년 걸로 전환을 하니까 다들 모르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럼 성투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